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대한 가벼운 투자 이야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무거운 주제지만 가볍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상품에 투자할 때 확인할 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굳이 영상으로 제작했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 실패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하신 분들이 확정 수익 지급이 종료되고 급격히 줄어든 수익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해보겠습니다. 물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한정적인 내용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입이 종교형. 이분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내가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읽어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분양 상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양 상담사님 말씀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니 이 분양 계약서는 사기 계약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분양 상담사의 과대 광고, 허위 광고를 믿고 계약서 확인도 하지 않고 체결한 사례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1억이 넘는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한 본인의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시는 거죠. 두 번째, 불우이웃형. 이분들은 수익이 나는 상황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하다. 내가 100번 잘못했으니 사정을 봐서 계약을 해지해달라. 무리한 투자 결정으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무리한 대출과 보유자금 전부를 쏟아부어 분양을 받고 수익금만으로는 생활이 곤란한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갑자기 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입니다. 무계획적이고 무리한 투자로 최소한의 경제력도 남아있지 않으신 거죠. 세 번째, 운동권형.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소유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난 괜찮은데 사정이 딱하신 다른 소유자분께는 특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 특혜가 몇몇 특정 소유자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게 함정이죠. 다른 호텔의 운영 방식, 수익률, 소유자 혜택 등과 비교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요구하고 운영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구분 소유자 편에 서서 운영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도록 다수의 소유자를 선동합니다. 즉, 운영과 경영에 간섭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주는 유형이지만 다수의 소유자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도 손해를 보고 있지만 다른 소유자분들의 손해를 내세워 단체 활동을 주도하는 분들입니다. 네 번째, 변호사형. 대부분의 소통을 내용증명과 고소장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정확한 게 좋잖아? 내가 알아봤는데 계약이 잘못되었더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힘들게 하시면서 자신의 의견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의 손해는 모두 분양 사기로 인한 것이며 법적으로 분명한 구제 수단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상식을 애써 외면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순응형.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손해를 감수하시는 분들입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은 신속하게 대출금부터 상환해서 이자 손실을 막고 개별적으로 임대계약 등을 체결해서 호텔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도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의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을 가십거리로 여겨서 이러한 내용을 올리는 것 같으신가요? 실제로 투자자들 대부분이 투자 실패를 부끄러워하시고 투자한 사실을 숨기십니다. 일단 투자에 실패했다면 위에 언급된 유형뿐 아니라 어떠한 대응을 한다고 한들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투자는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언급한 부류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본인의 유형이라는 경험을 하실 테니까요.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입니다. 일반인이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더구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딩의 수익증권을 소액으로 나누어 판매하고 수익을 배당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마치 주식처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지분거래와 비슷한 방식의 플랫폼이 벌써 등장하다니 한발 뒤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소액으로 분산 판매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는 그리 생소한 방식이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등장으로 부동산 분산 투자 방식의 도입이 더 가속화되었고요. 부동산의 분산 투자 방식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황금성이 높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투자 위험인 대출이 없어도 투자가 가능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환금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종 규제와 법률의 제한이 있어서 분산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리츠와 펀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투자 방식이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동산 분산 투자 방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투자의 오랜 문제로 지적되었던 유동성과 황금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투자 시장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